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행정법의 이 성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지? 각 나라의 행정법의 성립. 행정법은 대륙법계에서 발달한 법 시스템이다. 그지? 대륙법계는 영미법계와는 달리 공사법의 구분이 이루어졌다. 그지? 공사법의 구분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사법 체계와는 다른 형식의 법 체계를 인정했다. 그지? 사법 체계와는 다른 형식의 법 체계라 하면 대등한 법률 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행정의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법 체계였다. 그지? 행정법은 프랑스에서 발달해서 독일에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프랑스 행정법의 특징은 어떤 게 있다 그랬어요? 판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공영무 이론이라는 것이 행정법 발달의 출발점이 된다 이런 얘기겠지. 공영무 이론이 발달하게 된 성립되게 된 그 계기가 블랑크 사건이라는 것이고, 공영무 이론의 이는 뭐냐? 사법 체계에서 이해되던 그런 관리 행정의 영역들이 행정법의 체계로 편입되었다라는 게 공영무 이론의 특징이야. 그지? 내용이야. 그지? 예. 그리고 독일 행정법은 프랑스와는 달리 공권력 중심의 행정법 체계였다. 그래서 행정법이 프랑스 행정법보다는 조금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다. 그지? 프랑스는 널리 관리 행정의 영역을 넓게 행정법의 범위로 이해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행정계약과 같은 것은 프랑스에서 주로 발달하더라 이런 이야기 했다. 그지? 근데 재밌는 건 있잖아. 독일은 권력 중심이기 때문에 급부 행정의 영역은 조금 프랑스보다는 미진하겠지. 그지? 근데 우리 그 책에도 나오지만 급부 행정법의 이론을 완성한 사람이 포르슈트호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포르슈트호프. 포르슈트호프. 이 S는 T 앞에서는 쉬로 발음하잖아. 그죠? 포르슈트호프라는, 이 포르슈트호프라는 사람이 이 급부행정법 이론을 완성한 사람이거든. 이 독일 사람이거든. 그지? 그래서 독일에서도 급부행정의 영역이 이렇게 넓게 인정이 된다는 것이. 그지? 자, 그런 거, 그렇지. 그러고 나서 또 영미행정법 할 때는 뭐 했어요? 영미행정법에서 영국법을 이루는 것은 크게 두 가지야. 그지? 영국법의 대표적인 영국법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커먼로라는 거 알잖아. 그지? 커먼로는 뭐라고 번역하나? 커먼 보통법이라는 거야. 그지? 영국법은 지난 시간에 이런 거 안 했나? 커먼로하고 이제 에쿼티라는 걸로 이루어집니다. 그지? 보통법, 형평법 뭐 이래 이야기하는 거지. 그지? 어쨌든 영국법의 중심은 이 커먼로라는 건데, 이 커먼로는 판례법 중심이야. 그지? 판례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근데 이 커먼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법 앞에서의 모든 개체는 동등하다 이런 법사상이 있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행정법이라는 것이 행정의 우월성을 인정해주는 법체계인데, 그런 법체계가 좀 끼어들기 어렵더라 이런 이야기 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현대적인 현상으로 뭐가 나옵니까? 행정위원회 제도 이런 게 현대적인 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행정위원회 제도를 규율하기 위한 법체계로서 행정법이 자리를 잡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했다. 그지? 그래요. 자, 거기서 이제 앞부분에 안 한 게 있어서 다시 하는데, 대륙행정법의 성립에 있어서 전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행정법 성립의 전제로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법치주의야. 법치주의는 법에 의해서 국가를 다스리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지. 그지? 법치주의라는 것은 국가의 작용, 행정의 작용에 의해서
법이 규율하는 시스템을 말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법치주의가 행정법의 기반이 되는구나. 이해되는 거지. 그지? 두 번째는 있잖아. 행정재판제도입니다. 행정재판제도. 행정재판제도는 이거 상대하는 말은 뭘까? 행정재판제도에 상대하는 말은 행정재판제도는 이런 말이야. 행정사건은 별도의 행정법원에서 감당한다. 이게 행정재판제도야. 그러면 여기에 상대하는 말은 행정사건이라도 일반 법원에서 감당한다. 이게 반대말이겠지. 그지? 그러면 행정재판제도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일반재판제도겠지. 그지? 행정재판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행정국가라고 불러. 행정국가. 행정국가주의 이렇게 불러. 그런 시스템을 행정국가주의. 일반 법원에서 행정사건도 담당하는 그런 시스템을 사법국가주의 이렇게 불러. 어쨌든지 그런데 행정재판제도라는 것이 행정법 성립의 전제가 되더라는 거지. 그지? 행정재판제도는 뭐라고? 행정사건은 일반 법원이 아닌 별도의 행정법원에서 관할하는 시스템. 그지? 행정사건은 별도의 사법 시스템을 두고 있는 것. 그지? 그걸 행정재판제도라 그래. 줄여서는 행정제도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 행정재판제도라 이렇게 이야기해. 대륙에서는 주로 있잖아. 행정재판제도 시스템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국가주의야. 영미에서는 사법국가주의를 취해요. 일반 법원에서 행정사건도 담당한단 말이야. 그지? 쉽게 말하면 미국은 행정법원이 없다. 그런 말이야. 그지? 대륙, 독일이나 프랑스는 행정법원을 두고 있고. 그지? 그래요. 그래서 행정재판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요거는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가 하면은 행정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그런 법체계를 두고 있다. 그런 뜻이야. 왜냐하면 일반 재판제도에서는 모든 개체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지. 그지? 그런데 그런 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재판 시스템, 새로운 법 원리 이런 게 필요했다는 거지. 그지? 그걸 우리는 행정재판제도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대륙행정법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다? 행정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 여기에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 우리나라는 행정국가주의계, 사법국가주의계. 우리나라는 행정국가주의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사법국가주의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행정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건 아니야. 제도라는 게 있잖아. 역사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면서 바뀌고 변형이 되고 섞이고 그러는 거지. 그지? 그래요. 그래서 이런 행정재판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법국가주의에 더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법원 시스템에 있어서는 우리는 행정법원이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지? 우리나라에 행정법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행정법원은 일반 법원으로서 행정법원이야. 독일이나 프랑스의 행정법원은 특별법원으로서의 행정법원이야.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지방행정법원, 고등행정법원, 대법원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지방행정법원은 있지. 그런데 그거는 일반 법원으로서의 행정법원이에요. 고등행정법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고등법원밖에 없어. 하여튼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죠? 근데 행정법은 프랑스에서 나왔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행정법원이 제일 먼저 생긴 나라도 어딜까? 프랑스예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왜 행정법원이 처음 생겼는가 하면은 근대를 연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야. 그지? 뭐를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이렇지. 그지? 법을 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좀 뭡니까? 보수적이지. 그지?
혁명을 하는 사람들은 진보적이지, 그지? 예, 그래서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 법관 조직을 보니까 지나치게 보수적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는 같이 안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일반 법원하고 행정법원이 구분되게 되는 게 거기서부터. 행정법원은 어디로 간단 말이야? 행정부에 따라갔단 말이지, 그지? 예. 그래서 일반 법원 놔두고 우리 행정법원은 따로 만들자 이랬다는 말이야, 그지?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행정법원이 출발하게 된 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법원 조직의 보수성 때문에 그랬다, 뭐 이런 그런 말이 있어. 책에 그런 거 있지. 자, 그래요. 54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의 행정법 있나, 그지? 우리나라의 행정법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법국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행정국가주의적인 요소를 갖는다 이래 돼 있지,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있잖아, 행정법원을 두고 있지만 일반 법원으로서의 행정법원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야. 사법국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행정국가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그치? 98년부터 지방법원급 행정법원을 두고 있다, 그지? 우리나라의 행정법원은 몇 개 있게? 행정법원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한 개 있습니다. 예, 서울행정법원 한 개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행정사건 어떻게 관할합니까? 지방법원마다 행정사건 전담부가 있어서 행정사건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들은 있어요. 근데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각 지방마다 행정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설치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 돈이 없어서, 그치? 요새 그런 거 하잖아요, 그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 행정법의 개념과 특징.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이다, 그지?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이다, 그지? 특별히 설명할 거 없지, 그지? 행정법이 국내법이라는 거 모를 바 없잖아, 그죠? 그리고 공법이라는 거 모를 바 없지. 그 밑에까지 행정법의 특징. 행정법의 특징은 첫째, 성문성이야. 여러분, 앞부분일수록 천천히 나가고 뒷부분일수록 빨리 나갑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 이게 중고등학교 수학처럼 뭡니까? 앞에 거를 알아야지 뒤에 거를 알도록 대학은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 대학의 공부는 있지. 그냥 대등하게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는 거야, 이론이, 그지? 예,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설명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나가지. 뒷부분에는 앞에 거를 다 안다는 전제하에 조금 빨리 나가지, 그지? 학생들은 왜 뒤에서는 빨리 나갑니까? 앞에 설명 다 했으니까 그런 거야. 예, 처음에는 대단히 천천히 나가는 느낌. 그렇지만 다 알지는 못한다는 느낌. 자, 성문성. 성문성의 반대말은 뭐야? 불문성이야, 그지? 공법의 특징은 성문성이야. 사법의 특징은 뭐 반드시 불문성은 아니지만 불문적인 성격이 공법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지? 이유는 뭘까? 여러분, 강행법규, 임의법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지, 그지? 안 들어봤어. 예. 임의법규라는 말은 실정법에 규정이 된 그런 법규가 강행성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법이 있지만 우리 둘이 약속하면 그 약속이 그 법보다 우선한다는 게 임의법규야. 예.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지? 개인들 간의 관계는 있잖아. 임의법규가 훨씬 더 많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중에서 있잖아. 강행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임의적으로 우리 둘이 정하면 더 효력이 강한 것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법은 임의법규가 더 많다.
공법은 강행법규가 많다 이렇게 말하거든. 왜 그런 거 하니 있잖아. 사법이라는 것은 개인들끼리의 권리관계잖아. 그지? 우리 둘 간의 권리관계야. 우리 둘 간의 권리관계이기 때문에 남이 정한 것보다 우리 둘이 정한 게 더 세다는 뜻이지. 그지? 예. 강행법규는 대표적으로 이런 게 강행법규야. 민법에 보면 민법 103조에 보면 반사회적인 행위는 법률 행위로 할 수 없다 이런 거 있거든. 반사회적인 행위가 뭡니까? 지금은 뭐 거의 없는 첩계약이라는 게 옛날에는 그런 예를 많이 들어서 첩살이 하는 계약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지? 내 아이를 낳아도 뭐 이런 계약 이런 거 사실은 반인권적이잖아, 그죠? 그런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지, 그지? 또 이런 거 있잖아. 요 물 하나 얼마노? 500원 하는데, 그지? 요 물을 한 500원 안 받고 한 10만 원 이렇게 받는 계약을 맺는단 말이지. 얘가 좀 어리숙해서 그런 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런 거지, 그지? 그런 거는 이제 강행법규야. 근데 500원짜리 한 5,000원 받는 거 이런 거는 유효한 계약일 것 같습니다. 그지? 우리 민법에서는 한 30배 정도 더 받아야지 나쁜 놈이다 이래 보거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제 사법에서는 있잖아. 사법에서는 성문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지만 공법에서는 성문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있잖아요. 공법은 국가와의 의사 교환이기 때문에 국가는 뭐를 많이 해? 명령하고 강제하고 이런 것들이 많지.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글자로 되어 있음으로써 내가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지, 그지?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측 가능성, 기대 가능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측 가능성이나 기대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문성이 요구되는 거지, 그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다시 어려운 말로는 법적 안정성이라고 말하기도 해, 그지?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뭐야? 법에 정해짐으로써 있잖아. 상황을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걸 법적 안정성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지? 예. 내가 뭡니까?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되겠다라고 내가 준비를 하지. 이런 게 법적인 안정성이거든. 내가 나쁜 짓을 저지르면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내가 예측하지. 이런 게 법적 안정성이거든. 그런 거는 성문성에 의해서 확보되기 쉬운 거지. 그지? 두 번째는 있잖아. 형식의 다양성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법들은 법률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지? 대부분의 법들은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법은 있잖아. 법률 아닌 것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해요. 예. 법률 아닌 것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법률은 뭐를 법률이라고 말해? 의회가 만든 입법을 법률이라고 말해. 법률은 내자로 의회 입법 이렇게 말하고요. 명령은 내자로 뭐라 그래? 행정입법 이렇게 말해. 그지? 행정입법이라는 표현 중요해. 그지? 앞으로 많이 쓸 거야. 행정법은 있잖아. 행정입법으로도 만들어집니다. 그지? 자, 행정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하면 있잖아. 법률로 구성이 되고, 법률로도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명령으로도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규칙으로도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조례규칙으로도 구성이 돼요.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돼. 사실은 헌법으로도 구성이 돼. 헌법도 행정법입니까? 헌법의 일부 규정은 행정법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적용이 되는 모든 법규는 행정법이거든. 헌법에도 뭡니까? 대통령, 행정각부에 대한 이야기, 뭐 의회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그런 이야기들은 뭡니까? 행정법의 원리로서 작동하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이게 행정법의 형식은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지. 그지? 명령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배웁니다.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규칙도 왜 이렇게 많아, 그지? 3개나 있네, 그지? 종류가 다른 규칙.
예. 요 규칙은 나중에 배우지만 행정규칙이라고 배웁니다. 예. 얘가 제일 어려워. 나중에 배우지만. 예. 여기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거, 부에서 만드는 거. 요 조례규칙은 뭐라고 그래? 다른 말로? 자치법규라 그래. 그지?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거, 의회에서 제정하는 거,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하는 거. 그지? 예. 그래서 자, 1번, 2번, 3번 중에 법으로서 성질이 제일 센 거는 뭐야? 1번, 2번, 3번 중에 법으로서의 성질이 제일 센 거? 1번이 제일 세다. 그죠? 예. 두 번째는 이게 세게, 이게 세게. 그래. 잘 모르는구나. 사실은 1번이 더 센가는 좀 의문이야. 요거는 1번이 더 세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규칙이 더 세다고, 규칙이 더 세진 않을까? 규칙이 더 세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좀 애매해, 사실은. 근데 적용 범위가 이거는 국내 전반, 그지? 요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범위 이런 거지, 그지? 어쨌든 제일 힘이 약한 게 행정규칙인 거는 분명해. 왜 그런가 하면 있잖아.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역의 범위, 지역적인 범위를 떠나서는 어떤 게 더 법적인 구속력이 강하냐는 사실은 조금 시각을 달리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화 시대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지? 규칙이 더 의미 있는 경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했어. 대개는 뭐 1, 2, 3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요. 어쨌든지 형식의 다양성, 그지? 예. 나중에 배우지만 요까지를 우리는 법이라고 배웁니다. 요 위로고 법이야. 요 밑으로는 법 아님 이렇게 배워. 그거는 나오면 또 설명할게. 그래요. 그 다음에 보시면 성질상의 특징, 그지? 이런 거 있어. 그래서 행정의 법은, 행정에 관한 법은 사법에 관한 법보다 재량성이 좀 강해. 획일 강행성이 있고 기술성이 있어. 기술성. 기술적이다. 기술성. 기술성의 반대말은 뭘까? 이념성이야. 이념성. 지금 설명하는 건 있잖아. 행정법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설명할 거야. 행정법은 있지, 대단히 기술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행정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읽겠어? 오토마이어, OTTO, 그지? 오토마이어라는 사람이 행정법의 아버지야. 그지? 행정법의 아버지라는 건 뭐겠노? 행정법의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지, 그지? 우리가 배우는 행정법 교과서는 이 사람이 만든 틀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행정법 책이 A 교수가 쓴 책이나 B 교수가 쓴 책이나 C 교수가 쓴 책이나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거든, 사실. 그지? 자기 주장만 좀 다를 뿐이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사람 책을 다 뺏기고 있기 때문인 거지. 근데 뺏긴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있잖아. 그 길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야. 그 뒷사람은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것 뿐이야. 그지?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독일 사람이라서 독일 말로 했어. 한국말로는 이렇게. 헌법은 변하는데 행정법은 안 변한다. 그죠?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독일 말로 이제 했으니까 독일 말로 써줘야지. 그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 독일말로. 독일말로 읽어보면 Verfassungsrecht가 헌법이라는 뜻입니다. 헌법. 레이트라는 게 법이야. 독일말에서 레이트는 권리라는 뜻도 있고요. 법이라는 뜻도 있어요. 왜 법하고 권리는 같은 단어로 쓰일까? 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권리고요. 권리는 법에 의해서 창설되기 때문에 그래. 사실은 요 단어에서도 있잖아. 법치주의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이제 Verfassung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Constitution에 해당한다는 말이야. 네. 구성한다는 말이지, 그지? 구성. 뭐를 구성하는 거겠어? 갈로 하면 뭐를 구성하는 거게? 국가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죠? 국가를 구성하는 데 관한 법이 뭡니까? 헌법인 거지, 그지? 예. 영어로는 constitution 할 때 대문자로 씁니다, 그지? 헌법은.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만큼 헌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그지? 예. 그래, Vergeht라는 건 간단 말이 쭉 흘러가는 거. 얘는 행정법이야. Verwaltungsrecht라는 거 행정법이라는 뜻이. Verstate는 서 있다는 말이야, 그죠? 헌법은 흘러가는데 행정법은 서 있어요. 그건 뭡니까? 헌법은 흘러가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입니까?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 이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헌법은 대단히 이념적인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행정법은 그 자리에 늘 서 있어. 기술적이야, 기술적. 기술적이라는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안 달라, 그냥.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그런 뜻이지, 그지? 그래서 행정법의 특징은 이렇게 기술적이다, 그죠? 이렇게 말하니까 있잖아. 베르너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반박을 합니다. 책에도 있어. 베르너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행정법은 헌법의 무슨 법이다? 구체화법이다, 이렇게 말했어, 그지? 행정법은 헌법을 구체화시키는 법이다라고 말했어, 그지? 응? 사실은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물어봐야지. 유하림? 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율하기 위해서. 조율하기 위해서. 그래요. 맞지? 그지? 질문에 대해서 긴장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50보, 100보. 서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질르는 게 좋습니다. 김혜린? 네.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렇죠.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있잖아. 권리의 보장이 있어요, 사실은. 권리를 보장하는 게 법이 존재하는 이유야. 법 중에 최고의 법이 뭐야? 헌법이야, 그지? 헌법이야. 헌법을 구성하는 가장 큰 부분. 헌법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돼 있어요. 헌법은 아까 풀어서 말하면 뭐라 그랬지? 국가를 구성하는 법이라 그랬잖아, 그죠? 국가는 뭘로 구성이 돼 있노? 통치 조직으로 구성이 돼 있어, 그지? 그래서 헌법 중에 한 부분은 통치 구조론이라 그래. 통치 구조론. 사실은 통치 구조론은 수단에 불과해. 목적에 해당되는 거는 그 앞에 있어요. 그게 뭐야? 기본권이야, 그래. 맞아요. 그래서 헌법은 기본권하고 통치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다라는 말은 헌법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는 거야? 주로? 기본권 부분을 주로 의미하는 거야. 물론 그래, 기술적으로는 통치구조. 통치구조는 수단적으로 물론 다 해당이 돼. 둘 다 해당이 되지만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게 행정법이라는 거지, 그지? 예. 물론 통치구조도 마찬가지야, 그래. 그런 헌법에 나타나 있는 통치구조의 원리가 행정법에 의해서 구현되는 건 맞는데, 그거는 어차피 수단적인 거고,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런 거지, 그지? 예를 들어서, 헌법에
뭐 23조입니까? 뭐 보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어, 그죠? 그러면 우리 국민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이거를 구현하는 것은 헌법이 아니라 개별 법인 거지, 그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뭐 무슨 의료법, 뭐 사회 무슨 법 땡땡, 그지? 그런 법들을 우리는 총칭해서 행정법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지? 그래서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라는 말은 아무리 행정법이 기술적이라고 할지라도 헌법의 이념성을 그대로 안고 있단 말이야. 헌법의 이념성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라는 거지, 그지? 예. 헌법이 이념적이라는 건 이해가 되나? 이해되지? 예, 헌법은 대단히 이념적입니다. 대단히 이념적이고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거지, 그지? 예.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의원 내각제 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말 하잖아, 그지? 예. 그 옛날에는 의원 내각제 하는 거를 대단히 두려워했어요, 그죠? 왜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 뭐 이런 거지, 그지? 지금도 의원 내각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논리로 반대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니까 기민하게 움직여야 돼. 비상시에. 기민하게 움직이려면 있잖아. 대장이 한 명이어야 된단 말이지. 그럼 대통령제가 좋다 이런 거거든. 나라가 안정이 되면 대장이 여러 명 있어도 돼. 의원 내각제란 말이야. 이 권한이 분산되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헌법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지. 개헌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지난 정부부터 개헌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잖아. 그지? 그런 것들은 뭡니까? 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옛날이랑 달라졌다는 거지, 그지? 예. 헌법을 보는 시각을 헌법관이라고 그래. 예. 과거에는 있잖아, 통합주의적 헌법관 이런 게 유행한 적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결단주의적 헌법관 이런 게 유행한 적이 있어. 결단주의적 헌법관이 있잖아, 통치권자의 강력한 지도력을 전제로 하는 거야. 지금은 통합주의적인 헌법관이 더 이렇게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거지, 그지? 통합주의적인 것이라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끼리의 공감대가 절대적인 어떤 사람의 가치보다 중요하다, 뭐 이런 거지, 그지? 예. 극단적으로 되면 뭐처럼 돼요? 약간 공산주의, 사회주의 비슷하게 되는 거지. 예. 그런 측면. 그래요. 그 다음에 명령성이 있어, 그죠? 이해할 수 있지, 설명 안에. 내용적으로는 행정 주체의 우월성, 공익 우선성, 집단성, 평등성 이런 거 있어, 그지? 사법의 특징은 미시적입니다. 개별 법률 관계 주체의 아주 이렇게 세부적인 이해관계를 중요시합니다. 행정법의 특징은 있잖아, 집단성, 평등성, 획일성이야. 뭡니까? 큰 흐름으로 따라간다 이런 말이거든, 그지? 예.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그런 말 하는데, 말싸움을 하면 있잖아, 사법을 하시는 분들이 행정법 하시는 분들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아주 정밀한 거를 계속, 응? 예. 그리고 공부도 그래. 내가 수학의 소질이 있잖아, 그지? 그런 학생들이 사법을 잘합니다. 로스쿨에 가서 이제 공대 학생들이 나중에 이렇게 순위를 뒤집어. 수학을 잘하니까. 법은 좀 논리적이거든. 그 법의 색깔이 잘 드러나는 게 민법이랑 상법이랑. 응? 그래서 이렇게 이 정밀하고 논리적이고 뭐 좀 그래. 근데 행정법은 있잖아, 큰 두로 가는, 큰 두로. 방향이 이러면 따라와야 돼, 그지? 그래서 그런 정치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외울 게 많고, 민법 이런 것보다는. 법치행정의 원리 할게. 자, 법치는
법으로 다스리는 걸 말하잖아, 그지? 예. 법치 행정의 원리는 법치주의하고 같은 말이지, 그지? 예. 법치주의가 행정에 구현되는 바를 법치 행정의 원리라고 한다, 그지? 예. 여러분 이런 말은 들어봤나? 뭐라고 썼어요? 입헌주의, 그죠? 입헌주의. 입헌주의는 무슨 말입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말이야? 헌법 아래에 서 있단 말이야, 그지? 예. 헌법 아래에 서 있는 거하고 법치주의하고는 어떤 관계 있어요? 같은 말이야, 그지? 같은 말이야. 법치행정의 원리를 헌법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입헌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지? 예. 형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 같은 말이야, 또. 형법에서는 땡땡 법정주의, 땡땡. 죄형 법정주의라 그래, 그지? 죄형 법정주의. 이건 무슨 말이야?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 그지? 요때 요 법하고 있잖아. 이 헌하고 있지. 요 법은 사실은 같은 범주의 것을 말합니다. 뭐를 말하는가 하면 있잖아요. 사실은 헌법과 법률을 말해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다스릴 것, 헌법과 법률 아래에 있을 것, 헌법과 법률로 정할 것, 이런 뜻이야. 그러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뭐를 정할 수 있는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우리는 뭐를 정할 수 있는가 하면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 이론을 완성한 사람은 누구겠어? 아까 전에 행정법을 정립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지? 오토마요. 이 사람이 법치주의에 대한 이론을 완성시킨 사람이지, 그지?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이론을 또 우리는 그대로 써먹는다, 그지? 조금은 틀리지만 거의 맞다는 거지, 그지?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이제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예? 예.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야.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규라는 말이 사실은 중요해. 여기서는 법규라는 것은 있잖아. 법규라는 것은 이거야.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권리 의무에 관한 규범을 법규라고 그래. 권리 의무에 관한 규범을 법규라고 그래. 예. 그러면 풀어서 설명하면 어떠니? 권리나 의무에 관한 규범은 법률로 정한다, 이런 말이야. 조금 쉽게 말하면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만 창조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사실 법률로만 포함되어 있는 말이야. 온리 법률, 그지? 예. 법률 위는 돼, 헌법은 돼. 그런데 법률 밑으로는 안 돼, 그런 말이야.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만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선거권, 지금 선거권 몇 살부터 갔노? 19살부터 선거권 갔잖아, 그죠? 그러면 그거는 뭘로 정해야 돼요? 선거권, 권리에 관한 거잖아, 그지? 법률로 정하는 겁니다, 그지? 예. 군대 가야 되잖아, 남학생들은, 그지? 예? 예. 병역의 의무, 법률로 정해야 돼, 그지? 내가 세금을 낼 의무, 법률로 정해야 돼, 그지? 예. 내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법률로 정해야 돼. 그래서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만 정할 수 있어요, 그지? 예. 내가 과태료를 내거나 과징금을 내는 거는 법률로 안 정할 수 있나? 법률로 정해야 돼. 응? 근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는지는 법률 아닌 걸로 정해도 돼. 근데 그러한 행위를 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는다? 이거는 법률로 정해야 돼. 아주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있어. 자, 우리 박소영 학생이 교보제를 가져와서 교보제는 뭡니까? 교육에 필요한 재료야. 이 교보제야.
생수가 있잖아. 우리나라에 시판이 된 거는 1980년대 후반부터. 예. 생수가 우리나라에서 시판될 때 처음에 전혀 저항이 없었을까? 저항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물을 파는 거는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공기를 파는 거하고 좀 비슷하거든. 지금 근데 공기도 팔아, 그지? 산소 팔잖아요. 이렇게 캔에 넣은 거, 그지? 예, 그래. 근데 물을 파는 게 왜 웃기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물은 우리가 어디서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지? 예. 근데 참, 우리 지난번 이런 이야기 했나? 물을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그지? 생존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근데 물을 공급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데, 국가의 의무라는 것은 비시장적인 거, 시장에 의해서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런데 판다는 것은 이게 시장에 나왔다는 거거든. 적합하지 않은 거지. 예? 예. 그래서 처음 물을 팔 때는 있잖아. 처음 물을 팔 때는 국내에서 생산을 하되 해외 수출용으로만 하도록 했어요. 국내에서 시판은 못 하도록 했어. 그래서 해외 수출하거나 아니면 미군 부대에 공급하거나 이것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 유행을 하는 거지, 그지? 우리나라 옛날에 담배 귀할 때 미군 부대에서 담배 이렇게 했잖아. 이런 것처럼 그랬던 거지,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모 업체에서 있지 물을 만들어서 국내에 시판했어요. 근데 처벌의 근거가 그때 어디 있었는가 하면 있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있었어요.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국내에서 물을 시판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는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의 침해이기도 하지. 돈 뺏어가는 거니까 재산권에 대한 침해잖아. 그런데 이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위헌이겠지, 그지? 뭐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첫 번째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뭐라고? 법률에 의해서만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그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만 창조할 수 있다, 그치? 두 번째는 법률 우위의 원칙. 세 번째는 법률 유보의 원칙이야. 자, 이 중에 제일 재미없는 게 법률 우위야, 그지? 법률은 위에 있다 말이지, 그죠? 그럼 법률 밑에 뭐 있겠어요? 응? 법률 밑에 뭐 있겠어? 법률은 뭐 위에 있다고? 법률 밑에는 뭐 있겠어? 행정이 있잖아, 그죠? 행정은 법률 밑에 있단 말이야, 그죠? 요건 어려운 말로 행정의 법률 종속성 이렇게 말합니다. 행정의 법률 종속성은 뭐를 말해? 행정의 소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지, 그지? 법률을 넘을 수 없다, 그지? 그래서 행정의 법률 종속성 내지는 뭐 행정의 소극적인 태도, 소극성, 행정의 소극성을 말하는 거. 근데 법률 우위의 원칙은 있잖아. 사실은 제일 변하지 않는 원칙이야. 얘는 변해 사실은 조금 법률에 의해서만 법규가 창조된다고 하지만 부수적인 부분들이 지금은 있잖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많이 보완이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정말 얼마를 낼지는 결국 아래의 규범에서 정할 수밖에 없거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완전한 창조는 아니잖아, 그지? 예. 근데 얘는 모든 행정 영역에 예나 지금이나 적용이 되는 원칙이 바로 법률 우위의 원칙이야. 얘는 변동 없음, 그지? 예. 예외 없음, 변동 없음, 예외 없음, 예외 있음, 예외 있음. 그래. 끝날라면 멀었어, 아직. 법률 유보 원칙은 있잖아. 유보라는 말 아나? 유보. 이렇게 씁니다. 유보. 유보라는 말은 뭡니까?
미루어서 갖고 있는 걸 유보라 그래, 그지? 예, 그래. 그래서 법률에다가 유보하는 거야. 뭐를 법률에다가 유보하겠어? 행정의 발동을, 행정이 작용될 건가 말 것인가를 법률에 유보하는 것을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그래. 새로운 게 많이 나오니까 어렵지. 근데 그날 공부한 거를 자기가 잘 정리하면 별로 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막 용어까지 설명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뒷이야기를 하지, 대개는. 근데 그렇게 하면 깊이 있게 공부를 못 하겠다. 기본 개념에 충실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 나는. 법률 유보는 뭐라고? 행정의 발동, 행정이 작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법률이 정한다, 이런 말이야. 그죠? 법률에다가 미루어 두니까 법률이 그걸 정하겠지. 행정은 있지. 행정은, 자,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해? 침해적인 것하고 수익적인 것으로 구분해. 그지? 그래서 침해 유보에는 있잖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서 법률을 유보할 수 있을까?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서 법률을 유보할 수 있을까 없을까? 김선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지? 그거는 불가능하겠지. 예. 그래서 그거를 전부 유보설이라 그래.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침해 유보설입니다. 침해 유보설은 침해작용만 법률에 근거하면 된다는 거지, 그지? 예, 침해 유보설. 두 번째는 겁부유보설이야. 겁부유보설. 겁부유보설은 뭐야? 겁부작용만일까? 겁부작용도야, 이거는. 겁부작용도 법률에 근거한단 말이지, 그지? 겁부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되는 이유는 뭐야? 겁부는 내한테 뭐 주는 건데 법에 근거하지 않고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수익적인데? 그럴 것 같잖아, 그지? 그런데 있잖아,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시원이한테는 하나 주고 얘한테는 2개 준다니까. 그래서 공평 배분 때문에 또 법에 근거하는 게 필요하지. 그래서 두 번째가 겁부유보설, 그치? 세 번째는 사회유보설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거는 겁부유보설이 조금 더 확대되면 사회유보설, 전부유보설.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중요해. 중요사항 유보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독일의 이론이라서 이제 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중요사항 유보설이 있어. 중요사항 유보설은 권리 의무에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유보해야 된다는 주의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중요한 거는 법률에 유보해야지, 그래.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때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답했다는 거지. 그래서 웃기는 견해다, 그지? 중요사항 유보설이 발전해서 뭐가 됐는가 하면은 의회 유보설이 됩니다. 그것은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유보해야 된다는 견해입니다. 그럼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뭐가 달라, 그죠? 중요사항 유보설하고 의회 유보설은 똑같네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중요사항 유보설은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할 것, 법률에 근거할 것이고요. 의회 유보설은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의할 것, 이렇게 달라. 근거할 것하고 의할 것, 어떤 게 더 직접적이야? 어떤 게 더 엄격해? 의회 유보설이 더 엄격하지, 그죠? 의회 유보설은 있잖아, 직접적으로 근거해란 말이지. 직접적으로, 그래. 근데 중요사항 유보설 근거할 것이라는 건 뭡니까? 위임이 되어도 좋다, 이런 게. 풀어 설명하면 법률에 큰 근거를, 대강의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규범에 위임해도 용서해 주겠다라는 게 중요사항 유보설이야. 뭐가 중요한지 볼게. 요새 군대는 몇 개월? 21개월, 그죠? 병력의 의무는 21개월로 한다. 중요하나 안 중요하나? 중요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이런 식이야. 테레비 시청료는 얼마? 테레비 시청료 얼마인지 아는 사람? 모르나? 얼마? 3,500원이야? 부잣집엔 좀 많이 내는 모양이지. 테레비 시청료는 2,500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 20년 동안 안 변한 것 같아. 예. 시원이네 집에 테레비 세대 있어요. 그러면 테레비 시청료 얼마 내면 되게? 7,500원 안 내면 됩니다. 2,500원만 내면 됩니다. 7,500원 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있잖아. 한 20년 전에는 정말로 세대에 있는 사람은 7,500원 냈어야 됐어요. 근데 요즘은 뭐 컴퓨터를 통해서도 테레비를 볼 수 있잖아요. 그지? 예, 그래서 그런 건 의미 없고요. 테레비가 있든 없든 요새는 다 냅니다. 왜냐하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물론 이제 그게 테레비가 없다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안 돼도 되겠지만, 테레비 없는 사람 없잖아. 그지? 너네 집에 몇 대 있어요, 테레비? 2대? 예, 그래. 2대 기본이야. 그지? 예, 그래. TV 시청료는 2,500원으로 한다. 이거 중요한 사항이야, 안 중요한 사항이야? 응? 이 사람들이 좀 웃기는 사람들이네. 종진이, 중요해, 안 중요해? 테레비 시청료 2,500원이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있잖아. 테레비 시청료 2,500원을 의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중요한 사항이야. 그래서 테레비 시청료를 올리고 싶어 하지, 그죠? KBS에서는. 그지? 그런 운동을 많이 하잖아.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하니까 그래요. 의회에서는 왜 동의하지 않습니까? 누가 두려워서? 국민이 두려워서. 그치? 국민이 뭐가 두려워서? 표가 두려운 거지, 표가.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그지? 그래가지고 사고가 울산에서 막 큰 사고 발생했잖아. 그러고 나서 뭡니까? 국회의원들이 모두 뭐라 그랬어? CCTV 달아야 된다, 그지? 예. 근데 법 만드는데 CCTV 못 다는 걸로 또 바뀌었다가 왜 바뀌었어? 어린이집 직원들이 수가 많으니까, 그지? 예, 어린이집도 학부모들이 또 뭐라 그러니까 또 넣는 걸로, 그지? 뭐 이렇게 바뀌는 거야. 예. 누구의 힘? 표의 힘, 그지? 표의 힘. 민주주의는 누가 움직여? 표가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있잖아. 옳고 그름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표라는 거는. 예. 여러분 사회보장에서 있잖아. 사회보장의 영역이 3대 사회보장의 영역이 있어요. 첫째는 사회보험이라는 영역이 있어. 그거는 연금, 뭐 의료보험 이런 거, 국민건강보험 같은 거. 두 번째는 공공부조라는 게 있어. 이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공공부조라고 그래. 네 번째는 사회서비스라는 게 있어. 장애인, 뭐 청소년, 임산부 도와주는 거지. 이 셋 중에서 있잖아. 가장 사회복지적인 그런 급부가 필요한 건 어떤 영역이야? 1번, 2번, 3번 중에. 공공부조가 사실은 제일 힘듭니다. 제일, 뭡니까? 사회적 약자 중에서 경제적으로, 물론 뭐, 겹치면은 제일 힘들겠지. 노인이면서 못 살고, 그러면 제일 힘들겠지. 그지? 장애도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그런 거 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딱 보면, 이렇게 사회복지 영역 중에 있잖아. 제일 먼저 발달하는 영역이 공공부조 영역이야. 엘리자베스 구빈법, 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제일 오래됐어요. 제일 늦게 등장하는 게 뭐겠네, 이 중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거? 노인이나 장애인 보호해야 됩니다. 요 경제적인 약자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사실은 사회 서비스야. 왜냐하면 물론 여기 겹쳐질 때 적용되긴 했지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노동력이 없잖아. 노동력이 없으니까 돈을 못 벌지. 돈을 못 버니까 생산력이 떨어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보호해야 된단 말이야. 제일 보호 안 해도 되는 게 뭐야? 보통 사람.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회보장이 사회보험이야. 원칙은. 공공부조가 뭡니까? 연금이라는 게 뭐야? 내가 나중에 못 살 걸 대비해서 저축해 두는 거거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그지? 예,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병날지 몰라서 미리 저축해 두는 게 건강보험 아이가, 그지? 예, 이거는 사실은
어떤 수급자의 그 뭡니까 필요성에 따라서 딱 판단해 보면 제일 좀 덜 필요한 응? 그렇지만은 국가가 제일 신경 쓰는 건 어디야? 사회보험이거든. 왜? 표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법률 유보하다 것까지 왔어. 법률 유보는 있잖아. 뭐가 중요한가 하면 중요사항 유보설, 의회 유보설의 의미, 그지? 예, 그래요. 침해 유보설은 다 알잖아, 그지? 무슨 뜻이? 중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뜻인데 법률의 근거함, 의회 유보설은 법률의 의함, 뭐 이런 거다, 그지? 의미들을 기억하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법률 유보하고 관련해서 또 조금 다른 거, 참고 표시에서 행정유보라는 말이 있어. 행정유보. 자, 행정유보는 얘하고 얘 서로 반대말처럼 보여지지, 그지? 맞나? 법률유보는 뭐야? 행정이 발동될지를 법률이 정한다는 말이거든, 그지? 행정유보니까 행정이 발동할지를 누가 정한다? 행정 스스로 정한다, 그지? 그러면 요거는 어떤 의미고? 반법치주의적인 것처럼 보이지? 아이, 대답 좀 해. 그래. 재미없잖아. 반법치주의적인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말도 꼬이잖아. 그래요. 근데 사실은 얘가 등장하는 배경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법률 만능주의가 있어요. 법률 만능주의는 뭡니까? 법에 의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그지? 법률 만능주의가 되면은 법은 수없이 많이 만들어지잖아, 그지? 그런데 딱히 행정이 발동할 때 되면 또 적용할 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있잖아. 많으면 많을수록 응용력이 떨어지는 거지.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예? 사실은 법이라는 건 어떤 게 좋아요? 조금 추상적으로 만들어서 해석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법을 해결하는 게 좋은 거지, 그지? 막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또 새 법을 만들고 이건 좀 후진적이란 말이지, 그지? 예? 예. 법이 발달한 나라는 있잖아. 법조문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법이 후진적인 나라는 조문이 길어요. 답답하니까 자세히 적으려고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A 상황, B 상황, C 상황, 상황은 사실은 세상에 삼라만상처럼 많거든. 다 적을 수는 없잖아, 그지? 예, 그래. 미국 헌법은 26개 조문으로 돼 있어요. 예? 예. 방글라데시 헌법은 길어. 뭐 그런 거지, 그지? 예. 자, 행정유보 다시. 행정유보는 법률유보라는 것은 행정의 발동을 법률에 근거하는 것인데 행정유보는 행정에 근거하는 거다, 그지?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 법률 만능주의가 있다, 그죠? 그래서 법률의 홍수 속에서 마땅히 적용할 법이 없더라. 결국은 그래서 지 스스로 정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지, 그지? 행정유보론이라는 거는. 예. 근데 행정유보는 사실은 있잖아. 어쩔 수 없이 등장한 것이긴 하지만 얘가 법리로서 자리 잡기는 어려운 거지. 그지? 이해되지? 그지? 얘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등장하긴 하지만 뭡니까? 지속적인 원리로서 작용할 수는 없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그냥 개념만 알아두면 되겠지. 그래요. 자. 법치주의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대륙법계의 법치주의가 있고요. 영미법계의 법치주의가 있어요. 대륙법계의 법치주의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형식적 법치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배운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나 법률 유보의 원칙이나
법률 우위의 원칙은 뭘 말하는 거야? 형식적 법치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륙에서 나온 게 오토마이어라는 자가 만든 게 이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지? 그러면 영유업계는 뭐겠어요? 반대말이니까. 실질적 법치주의란 말이야, 그죠? 근데 형식적이다, 실질적이다라는 말은 뭐가 다른 겁니까? 뭐가? 법이 얘는 형식에 포인트를 둔 거지, 그지? 형식에 포인트를 뒀다는 말은 의회가 제정한 것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고요. 얘는 뭐야? 내용을 중요시하는 거란 말이지, 그지? 내용이라는 게 뭡니까? 권리보호, 국민의 권리보호에 부합하는 그런 법만 법이라고 보는 거지, 그지? 예, 궁극적으로 보면. 예. 우리는 형식적이라는 말의 뉘앙스에 대단히 부정적이지, 그지? 형식적이라 그러면, 형식적이기만 한 것처럼, 이렇게, 그지? 예. 근데 사실은 대륙법계의 법치주의를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말하고,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출발한 거는 맞지, 그지? 예. 그런데 그때 형식적이라는 의미는 대단히 긍정적인 의미에서 시작합니다. 말로는 이제 부정적이 되지만, 그죠? 그래서 요 형식은 사실은 뭘 말하는가 하면 시민적 법치주의를 말하는 거였어요. 시민적 법치주의라는 말은 뭐야? 그 이전에는 말이지, 국가를 통치하는 왕에 대한 통제가 없었단 말이지, 그지? 시민이 법으로서 통제를 시작했다, 뭐 이런 의미란 말이지, 그지? 그래서 의회를 통과하면 그 의회는 누가? 시민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 시민으로 구성이 된 의회를 통과하면 정당한 것으로 봤다는 거잖아, 그지? 그게 바로 시민적 법치주의. 근데 형식적이라는 말이 요 뉘앙스가 주는 것처럼 시민적인 것은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이게 관료적으로 변질이 돼요, 그죠? 관료적으로 변질되었을 때 요게 부정적 의미의 형식적 법치주의, 그지? 요거 뭡니까? 법이기만 하면 이런 의미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지, 그지? 그래요. 이것에 이제 말로가 뭔가 하면 민족적 법치주의인 거지. 이게 말로야. 민족적 법치주의가 어떤 겁니까? 나치 같은 거잖아, 그지?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유태인 학살을 위한 법을 만드는 거지, 그지? 법에 의해서 유태인 학살하는, 그지? 뭐 그런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2차 대전을 기화로 이렇게 종식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면 실질화된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순서가 시민적, 관료적, 민족적, 실질적 이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전통적인 법치주의의 개념은 대단히 정태적이지. 정태적이라는 건 있잖아. 법을 준수하기만 하면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그지? 예. 법에 대한 형식적인 준수가 강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법을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 이렇게 한정이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보면 법이 아주 정밀하게 적용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지? 그리고 또 법이 뭡니까? 정밀하게 적용되는 게 언제나 옳지도 않습니다. 그지? 예.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는 있잖아.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도 있지.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유형화해서 예외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지? 예를 들어서 있잖아. 자, 도로가 있고 여기 이제 노견이 있어요. 노견. 우리말 말로는 갓길이 있어요. 갓길로 다니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 이제 가족이 차를 타고 가는데 아파요. 그럼 갓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거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지. 그지? 그렇지만은 그런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것들이 뭡니까? 사례가 많아지면 이제 법에 편입이 되는 거야. 환자가 있을 때는 갓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그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법은 이렇게, 정태적이지 않더라. 정태적인 법은 결국은 효력을 다할 수 없더라. 또,
이런 거 있잖아. 행정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있잖아. 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법을 적용하지 않지만 우리 둘이 딜을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 얘한테 어떤 벌을 주기 전에 있잖아. 벌 주기 바로 전에 너 이번에 한 번 더 안 지키면 어떤 벌이 갈 거니까 이제는 조심해. 물론 지금까지 위반 사항이 있지만 요거는 좀 봐주고 더 큰 잘못을 하기 전에 말로서 통제할 수 있는 건 경고, 그지? 예. 그거는 사실은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잖아. 이미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덮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지? 그렇지만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또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더 바람직한 방향일 수도 있는 거지, 그지? 더 큰 잘못을 막기 위해서. 또 사회 전체의 비용 측면에서, 그지?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준수보다는 있잖아. 전체적인 법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 그지? 법이 감당하는 사회적인 역할로서 사회 전체가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면 그게 더 좋다는 거지. 아주 구체적인 상황마다 법이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더라, 그지? 그게 동태적인 법이론이라는 거야. 그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행정과정론. 그래서 법이 활동하는 전체의 시각에서 판단하자라는 게 행정과정론입니다. 또 하나, 형식적인 법치주의의 부적절함을 설명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행정소송의 결과로서 판결할 때는 있잖아. 사정판결이라는 아주 특별한 제도가 있어요. 재결이라는 건 심판을 말해. 재결 그러면 심판이고 판결은 소송이야. 예. 근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는 사정판결제도, 사정재결제도 이런 게 있어요. 행정이 어떤 사항을 명령을 했어. 그런데 그 명령이 있잖아. 위법한 명령이야. 그러면 명령을 받은 사람은 뭐 하겠어요? 취소해달라고 청구하겠지, 그지? 그걸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고 말합니다. 행정의 행위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위법함을 없애달라고 말하는 게 행정심판이고 소송인 거야. 그런데 판단자가 보니까 위법해. 그럼 취소해 줘야 되겠지, 그지? 그런데 판단자, 법관, 법원이나 법원에서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보기에 위법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취소하지 않는 판결이나 소송을 재결을 사정판결, 사정재결이라고 그래. 어떻게 보면 이건 웃기는 제도인 거지, 그죠? 위법하면 취소해줘야 되는데. 근데 뭘 본단 말이야? 사회 전체의 비용을 본다는 거지, 그지? 주로 어떤 때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이거 봐. 댐 공사를 합니다, 댐 공사. 댐 공사 하면은 돈이 아주 많이 들어. 그래서 공사가 쭉 진행 중인데 옛날에 한 댐 공사의 어떤 전제가 되는 어떤 명령이 있었어요. 자세하게 설명은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설명합니다. 용어들이 많지만 이 내용을 있잖아. 이 내용을 취소하면 이 소급해서 댐 공사를 다 원점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 근데 너무 큰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서 취소하면은 아깝단 말이지, 그지? 그런 경우에는 있잖아. 취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취소하지 않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사정판결, 사정제도. 요거는 형식적인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적합하지 않지, 그지? 예. 또 여러분, 한 다음 시간쯤에 배우는 데 있잖아. 신뢰보호라는 것도 있어요. 신뢰보호. 요거는 법대로 적용하지, 지금까지 계속 법을 적용하지 않다가 단속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런 어떤 위반 행위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일에 한 번도 단속하지 않다가 어느 날 단속하면 국민들은 이런 행위는 단속하지 않나 보다라는 신뢰를 형성하게 되지. 그런데 단속을 하면은 내 신뢰를 위반한 게 되지, 그지? 법대로 하면은 단속하는 게 맞겠지만 신뢰의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잖아, 그죠? 어떤 게 더 적합하냐?
그지? 그런 판단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형식적인 법치주의는 언제나 옳지는 않더라, 그지?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어.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있는가 하면 법치주의의 한계론과 행정과정론이 그런 설명이야. 법대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않더라. 이 부분은 여러분 있잖아. 집에 가서 꼭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 설명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어쨌든지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물론 뭐 다른 것은 더 중요하지만, 그치? 그래요. 그 다음에 67페이지 봅시다. 그 부분만 하고 마칠게. 법치주의의 실질화. 법치주의의 실질화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대표적인 게 행정구제제도를 제대로 완비하는 게 일단 대표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법치주의라는 것이 법대로 할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완전한 구제제도를 만들 것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구제제도의 충실화, 이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위헌법률심사제 같은 거지, 그지? 법이라는 게 형식적으로만 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법치주의의 의미에 부합해야 된단 말이지, 그지? 그게 바로 위헌법률심사제 같은 거야. 거기 보면 이런 거 있나? 독립명령에 제한 둘째 줄에, 그죠? 67페이지 둘째 줄에 독립명령에 제한, 포괄적인 위임입법 금지, 이런 것들은 법률에 의한 법규 창조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독립명령이라는 것은 뭐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뜻일까? 법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말이야. 법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말은 뭡니까? 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이런 말이겠지, 그지? 예컨대 뭐가 있을까? 긴급명령 같은 게 독립명령이 되겠지. 긴급적용명령이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는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지? 위임입법은 할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하지 마라. 백지수 표식의 위임입법은 안 된다, 이런 말이지, 그지? 법률 우회 원칙에서는 위헌법률심사제 이해될 수 있지, 그지? 행정구제제도의 강화, 그치? 설명했어. 법치주의 한계. 법치주의를 준수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상들이 있다. 첫째는 행정입법이 넣을 수밖에 없더라. 왜냐하면 행정입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의회 입법 기능을 보완하잖아, 그지? 그리고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영역은 점차 많아지잖아, 그지? 그래요. 재량의 영역도 뭐 점차 많아지고요.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정지도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 없이 할 수 있거든. 지도라는 거는 일정한 행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작용을 행정지도라고 그래. 나중에 할게, 이런 거는. 구체적인 것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